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는데요? 어머니가 수술하시는 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애들은 누가 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엄마, 애들 유치원 데려다 주고 장 좀 봐주세요. 오늘 저녁은 미역국으로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세탁기 돌린 거 널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새벽 6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유인자는 눈을 떴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허리를 한번 쓸어내렸다. 요즘 들어 유독 뻐근한 느낌이 심해졌다. 하지만 통증을 느낄 시간조차 아까웠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이미 목록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서자 복도는 고요했다. 아들 내외의 방, 손주들의 방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유인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에는 어젯밤 설거지를 미뤄둔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며느리 지연이 내일 아침에 해주세요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유인자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찬물에 손을 담갔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6시 반이었다. 냉장고를 열어 아침 식사 재료를 꺼냈다.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와 반찬을 꺼내 상을 차리는 일련의 과정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 7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아들 민수가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라고 했던 말을 믿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다. 7시가 되자 손주들이 일어났다. 5살 지우와 8살 서진이었다. 유인자는 아이들의 세수를 도와주고 옷을 입히고 밥상 앞에 앉혔다. 지우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나 이거 싫어. 유인자는 다시 일어나 냉장고를 뒤적였다. 아이가 좋아하는 소시지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8시 며느리 지연이 일어났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어머니, 오늘 점심은 집에서 먹을게요. 친구들이랑 약속 취소됐거든요라고 말했다. 유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계획했던 오후 일정이 머릿속에서 재조정되었다. 장을 보러 가는 시간을 앞당겨야 했다. 아들 민수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만 한 잔 들이켰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주칠 이유도 없었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유인자는 마트에 들렀다. 장바구니를 끌며 복도를 걷는데 허리가 또 욱신거렸다. 잠시 멈춰서서 진열대에 손을 짚었다.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유인자는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다시 걸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고 나니 11시였다. 점심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점심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파스타나 볶음밥 같은 거요. 간단하게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빨리라는 의미로 바뀌어 있었다. 유인자는 냉장고를 열고 남은 재료들을 꺼냈다. 파스타 면을 삶고 소스를 만들고 샐러드를 곁들였다. 지연은 한 입 먹어보더니 괜찮네요 라고 말했다. 칭찬인지 평가인지 모를 그 말에 유인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빨래를 개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손주들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자 다시 유치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다. 할머니, 오늘 간식 뭐예요? 서진이 물었다. 집에 가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유인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었다. 작은 손의 온기가 유일하게 따뜻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우유를 따라주었다. 서진이 숙제를 하는 동안 지우는 장난감을 꺼내 놀았다. 거실은 금세 어질러졌다. 유인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흩어진 장난감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지우가 할머니, 나 아직 노는 중이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유인자는 멈추지 않았다.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연이 뭐라고 할 것이 뻔했다. 저녁 준비는 5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이라고 했다. 쇠고기를 볶고 참기름에 미역을 넣어 볶았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동안 반찬을 데우고 밥을 퍼담았다. 6시 반 민수가 퇴근했다.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 저녁 준비됐어요? 라고 물었다. 인사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유인자는 응, 씻고 나와라고 대답했다. 식사 시간 가족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회사 일을, 지연은 친구들 이야기를,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쏟아냈다. 유인자는 그 사이에서 반찬을 더 올려주고 국을 더 떠주고 물을 따라주었다. 자신의 밥그릇은 거의 비우지 못했다. 누군가 엄마는 안 드세요? 라고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당연해진 지 오래였다. 저녁을 치우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8시가 넘었다. 유인자는 소파에 잠시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손으로 허리를 주무르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유인자는 곧 고개를 저었다. 생각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밤 10시 손주들을 재우고 나서야 유인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작은 방에는 낡은 옷장과 침대가 전부였다. 남편의 사진이 서랍 위에 놓여 있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유인자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하며 누웠다. 내일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하루.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는 하루. 유인자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어야 했다. 내일을 위해서.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유인자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루틴이 시작되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일.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다. 식탁에 앉은 지연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어머니, 오늘부터 규칙을 정하면 좋겠어요. 지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유인자는 국그릇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규칙? 네. 아이들 픽업은 무조건 3시 반까지 해주시고요. 저녁은 6시 정각에 준비돼 있어야 해요. 민수 오빠가 늦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유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반박할 용기가 없었다. 알겠어. 짧은 대답이었다.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민수는 옆에서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말에 동의하는지 무관심한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날부터 유인자의 일상은 더 빡빡해졌다. 3시 반 픽업을 맞추려면 오후 일정을 모두 앞당겨야 했다. 점심 설거지를 서둘러 끝내고 장을 보러 가는 시간도 줄였다. 6시 저녁 준비를 위해서는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어야 했다. 시간은 점점 더 촘촘하게 쪼개졌고 유인자는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다녔다. 며칠이 지나자 또 다른 규칙이 추가되었다. 어머니, 아이들 간식은 가공식품 말고 직접 만들어주세요. 요즘 애들 건강이 걱정돼서요. 지연은 마치 당연한 부탁인 것처럼 말했다. 유인자는 레시피를 검색하고 재료를 사고 오븐을 돌렸다. 쿠키를 굽고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샌드위치를 준비했다. 아이들은 한 입 먹어보고는 이거 별로예요라고 말했다. 그래도 유인자는 다음 날 또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 후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 와이셔츠 다림질 좀 해주세요. 내일 중요한 회의 있거든요. 유인자는 이미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를 이끌고 다리미를 꺼냈다. 와이셔츠를 펴고 다림질을 하는 동안 허리가 다시 욱신거렸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 주 주말 지연이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다. 어머니, 애들 좀 봐주세요. 저녁까지는 들어올게요. 유인자는 손주들과 하루를 보냈다.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쳤다. 이것저것 요구했고 싸우기도 했고 울기도 했다. 유인자는 중재하고 달래고 놀아주었다. 저녁 무렵 지연이 돌아왔다. 애들 잘 놀았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만 물었다. 유인자에게는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도 없었다. 그날 밤 유인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질문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가족을 돕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가? 경계가 흐릿했다. 아니, 애초에 경계 같은 건 없었는지도 몰랐다. 유인자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지연이 또 말했다.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에 남편 회사 사람들 집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음식 준비 좀 부탁드려요. 유인자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다. 몇 명이나 오는데? 한 10명 정도요. 간단하게 준비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지연은 알지 못했다. 유인자는 그 주 내내 준비에 매달렸다. 메뉴를 짜고 재료를 사고 음식을 만들었다. 금요일 오후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 집안을 청소하고 테이블을 세팅했다. 손님들이 왔다. 유인자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내오고 그릇을 치웠다. 지연은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시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유인자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이 단지 요리 잘하는 사람 정도로 소개되고 있음을 느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유인자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지연과 민수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오늘 성공적이었어라고 이야기를 나눴다. 유인자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다. 성공적이라는 건 누구에게 성공적이었을까?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유인자는 방에 들어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이게 내 얼굴이 맞나? 유인자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내일 병원에 가봐야 할까? 하지만 내일도 해야 할 일이 가득했다. 병원은 언제나 나중에였다. 며칠 후 유인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옛 친구 말순을 우연히 만났다. 인자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말순은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인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뭐 잘 지내지.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말순의 걱정 어린 눈빛에 유인자는 순간 울컥했다. 하지만 참았다. 아니야, 괜찮아. 말순은 커피라도 한잔하자며 유인자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오랜만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말순은 속초에서 조용히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자식들이랑 떨어져 사니까 오히려 편해. 서로 부담 안 되고 좋더라. 유인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인자는 말순의 말을 곱씹었다. 떨어져 산다는 것, 혼자 산다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아니, 그 전에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나 있을까? 유인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주 작지만 선명한 금이. 허리 통증은 이제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까지 저려왔다. 유인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손주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혼자 병원을 찾았다.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시죠? 유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을 권장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술? 그 단어가 유인자의 머리를 무겁게 짓눌렀다.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최소 2주일은 보셔야 하고 회복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달 정도 무리한 활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한 달. 유인자는 순간 당황했다. 한 달 동안 집안일을 못한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손주들은 누가 돌보고 식사는 누가 준비할까? 그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자신의 건강보다 가족의 불편함이 먼저였다. 의사는 다음 주에 입원 날짜를 잡자고 했지만 유인자는 조금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인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문을 열자 지연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좀 다녀왔어. 유인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묻어났다. 허리가 안 좋아서 의사가 수술을 권하더라고. 유인자는 천천히 말했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술이요?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는데요?
2주일 정도요. 그리고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하대.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애들은 누가 봐요? 유인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가 아니라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였다. 유인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미안해, 내가 좀 알아볼게. 에휴, 이럴 때 참 난감하네. 지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저녁 식사 시간, 민수가 퇴근했다.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빠, 어머니가 허리 수술해야 한대. 입원도 해야 하고. 민수는 국그릇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수술이요? 많이 안 좋으세요? 응, 의사가 권했어. 유인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이번 날짜는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준비할 시간. 유인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자신이 없는 동안 집안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준비할 시간.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다. 유인자는 밥을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다. 식탁은 조용했다. 아무도 어머니의 통증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날 밤 유인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수술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술을 하면 가족에게 불편을 끼치고 하지 않으면 자신이 계속 고통받는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유인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 시간도 아까웠다. 며칠 후 유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수와 지연이 방에서 나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아이들은 이미 잠든 시간이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유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이야기일까?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앞으로를 생각하면 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무슨 말이니? 유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희가 계속 엄마를 모시는 게 맞는지 고민이 돼요. 유인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이니? 요양시설이나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연이 말했다. 요양시설. 그 단어가 유인자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더 편하실 수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고. 지연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유인자에게는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직 멀쩡해. 수술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유인자는 애써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도 생각할 게 많아요. 애들도 키워야 하고 저희 생활도 있고. 민수의 말에는 변명이 섞여 있었다. 유인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다. 그저 불편함만이 있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유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 없이 조용히.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이 밀려왔다.
이 집에서 나는 뭐였을까?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편리한 도구였을까? 유인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온 걸까?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왔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다. 유인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뭔가 달라져야 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대화는 유인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아침마다 일어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이게 정말 가족인 걸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손주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 말순이었다. 인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말순의 따뜻한 목소리에 유인자는 순간 울컥했다.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유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말순아,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말순은 조용히 유인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허리 수술 이야기, 가족들의 반응, 요양시설 운운하던 그 밤의 대화까지. 유인자는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다. 말순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인자야, 너 그 집에서 나와. 내 인생은 내 거야. 그 말이 유인자의 가슴을 강하게 쳤다. 어떻게 나와? 여기가 내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라면 그게 진짜 가족이 맞는 거야? 유인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수는 계속 말했다. 나 속초에서 혼자 사는데 너무 좋아. 아침에 눈 떠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아무도 간섭 안 하고 아무도 뭐라 안 해. 너도 그렇게 살아봐. 늦지 않았어. 유인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그냥 지금까지 그걸 잊고 살았던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유인자는 한참을 서 있었다. 말순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 인생은 내 거야. 그 말이 점점 크게 들렸다. 유인자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거실 소파, 부엌 아이들 장난감이 흩어진 바닥.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유인자는 방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천천히 글을 썼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질문을 적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다. 유인자는 천천히 글을 이어갔다. 나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곳.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단순한 바람조차 이루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슬펐다. 노트를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비밀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지연이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남편 회사 사람들 집에 초대했어요. 이번엔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유인자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다.
나 다음 주에 병원 가기로 했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러웠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병원이요? 그럼 모임은 어떻게 해요? 취소하든지 아니면 지연이가 준비하든지. 유인자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내 몸 챙겨야지. 유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연과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유인자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오후 유인자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걷는 시간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나도 저렇게 흘러가고 싶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가벼이. 유인자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어머니, 애들 픽업 시간인데 어디 계세요? 유인자는 시계를 봤다. 3시 반이 지나 있었다. 미안해, 조금 늦을 것 같아. 에이, 어머니, 약속 시간은 지켜주셔야죠.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유인자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났다.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항상 뛰어갔지만 오늘은 천천히 걸었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 이미 와 있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데리러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연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미안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유인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올랐다. 유인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도 지겹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노트를 다시 꺼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글을 썼다.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글자를 쓰는 순간 손이 떨렸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유인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유인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민수와 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어머니는 집에서 좀 쉬세요. 저희가 금요일에 돌아올게요. 지연의 말에는 배려라기보다 어차피 여행에 끼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유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유인자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텅 빈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 정적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편안함으로 바뀌었다. 유인자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노트를 꺼내 펼쳤다. 며칠 전 적어둔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첫 번째 항목에 밑줄을 그었다. 진매도 상담. 유인자는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접속해 상담 신청을 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오전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방문했다. 중년의 남성은 집안을 둘러보며 메모를 했다.
위치도 좋고 상태도 괜찮네요. 시세가 꽤 나갈 것 같은데요. 유인자는 조용히 들었다. 매도 결정하신 거예요? 중개인이 물었다. 네,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가족분들도 동의하셨고요. 유인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중개인이 돌아가고 나서 유인자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류들을 꺼내 하나씩 확인했다. 이 집은 원래 남편 명의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인자 명의로 넘어왔다. 법적으로 이 집은 유인자의 것이었다. 아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다. 유인자는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수십 년을 살아온 집과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다. 오후에는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순아, 나 결정했어. 속초로 갈 거야. 말순은 잠시 놀란 듯 침묵하다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인자야, 잘 생각했어. 내가 집 알아봐 줄게. 여기 바다 보이는 작은 집들 많거든. 고마워. 나 진짜 떠나고 싶어. 유인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걱정 마. 여기 와서 우리 같이 살자. 너무 좋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유인자는 방 안을 둘러봤다. 오래된 옷장, 낡은 서랍, 남편의 사진. 이 모든 것과 헤어져야 했다. 슬프기보다는 담담했다. 유인자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눴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렸다. 과거를 덜어내는 작업이었다. 며칠 후 말순에게서 사진이 도착했다. 속초 바닷가 근처의 작은 주택이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작은 마당도 있었다. 이 집 어때? 조용하고 좋아. 유인자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 이 집으로 할게. 그래. 내가 계약 도와줄게. 걱정 마. 그날 밤 유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집안을 바라봤다. 이곳에서 7년을 살았다. 웃은 날도 있었고 울었던 날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유인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유인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유인자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공원을 걸으며 새소리를 들었다. 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유인자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새로운 계획을 적어 내려갔다. 속초에 도착하면 할 일, 바닷가 산책,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하고 싶었던 취미 배우기. 글을 쓰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목요일 저녁 민수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현관에서 소리쳤다. 유인자는 거실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잘 다녀왔니?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쏟아냈다. 지연과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짐을 풀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잘 쉬셨어요? 지연이 물었다. 응, 잘 쉬었어. 유인자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유인자는 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부동산 계약은 다음 주 월요일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고 나면 최종 서명을 할 예정이었다. 속초집 계약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유인자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다. 발표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할 것이었다. 유인자는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이었다. 이제 곧 자유로워진다. 유인자는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잠이 금방 왔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었다. 월요일 아침 민수와 지연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유인자는 잠시 거실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다. 오늘이 마지막 계약 서명일이었다. 부동산 중개인과의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 유인자는 서류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다. 부동산 사무소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유인자는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사무소에 도착하자 중개인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르신 오셨네요. 계약서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유인자는 자리에 앉아 한 장 한 장 확인했다. 매매가, 계약 조건, 잔금 일정. 모든 것이 명확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펜을 건넸다. 유인자는 펜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이 서명 하나로 수십 년의 삶이 정리된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하지만 유인자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유인자. 그 이름이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잔금 처리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중개인이 미소 지었다. 사무소를 나서며 유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유인자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유인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후에는 말순과 통화했다. 인자야, 계약했어? 응, 다 끝났어. 잘했어. 속초집도 이번 주 안에 계약 완료될 거야. 너 오면 내가 집 구경시켜 줄게. 말순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말순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이렇게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 낸 거지. 나는 그냥 옆에서 응원한 거고. 전화를 끊고 유인자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다. 말순이 보내준 속초집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다. 작은 마당에는 화분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는 언제나 푸를 것 같았다. 유인자는 상상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다 냄새를 맡는 것.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것. 아무도 부르지 않는 오후에 산책을 나가는 것.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왔다. 지연이 먼저 들어왔다. 어머니,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그녀는 부엌을 둘러보며 물었다.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어서 배달시키면 안 될까? 유인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갑자기요? 애들 먹일 반찬도 없는데. 냉장고에 반찬 있어. 밥만 하면 돼. 지연은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다. 민수가 돌아오자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오빠, 요즘 어머니 이상하지 않아? 민수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뭐가요? 전보다 말도 별로 안 하시고 하시던 일도 안 하시고 몸이 안 좋으신가 보죠. 내버려둬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유인자는 자신의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희미하게 들었다. 웃음이 났다. 자신이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가족. 그들에게 유인자는 정해진 역할만 하는 사람이었다. 유인자는 노트를 펼치고 새로운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속초에서 하고 싶은 일들. 첫 번째, 바닷가 산책.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걷고 싶었다. 두 번째, 작은 텃밭 가꾸기. 마당에 상추와 토마토를 심고 싶었다. 세 번째, 그림 배우기.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취미였다. 네 번째, 새로운 친구 사귀기. 말순 외에도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다섯 번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들. 글을 쓰는 동안 유인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유인자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곧 저 하늘을 바다 위에서 볼 수 있겠지. 다음 날 화요일 유인자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할 것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주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동안에도, 장을 보는 동안에도,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말할 내용을 되뇌었다. 오후에 유인자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피곤한 눈.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발견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지치고 체념한 눈이 아니었다. 단단하고 결연한 눈이었다. 나는 할 수 있어. 유인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히 정성을 들였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이 집에서 만드는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었다. 유인자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다. 6시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지연은 친구 이야기를, 아이들은 유치원 이야기를 했다. 유인자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좋았든 나빴든 이들은 지난 7년의 일부였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유인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다들 잠깐 들어봐. 할 말이 있어. 식탁이 조용해졌다. 민수와 지연이 유인자를 바라봤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쳐다봤다. 유인자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나 이사 갈 거야. 유인자의 첫마디에 식탁은 얼어붙었다. 민수가 먼저 반응했다. 이사요? 무슨 말씀이세요? 속초로 갈 거야. 말순이 있는 곳으로. 유인자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민수는 어머니를 빤히 바라봤다.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유인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저희는요?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는 어른이잖아. 충분히 살 수 있어. 유인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유인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이 집 팔았어.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이 집 팔았다고. 다음 주 금요일에 잔금 처리돼. 유인자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말했다.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이 집이 엄마 혼자 집이에요? 그래, 내 집이야. 법적으로 내 명의고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어. 유인자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지연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상해? 유인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너희가 나한테 뭘 상의한 적이 있니? 요양시설 얘기할 때는 나한테 물어봤어? 지연이 말문이 막혔다. 민수가 다시 말했다. 그건 엄마 건강 때문에 걱정돼서 걱정. 내 건강을 걱정한 게 아니라 너희 불편함을 걱정한 거잖아. 유인자의 말에 민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해요. 나 진정했어. 너희가 진정해. 유인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손주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봤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다. 민수가 식탁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다.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에요. 어떻게 멋대로 팔 수가 있어요? 멋대로가 아니야. 내 집을 내가 판 거야. 너희가 이 집값 낸 적 있니? 세금 낸 적 있니? 유인자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칠게요. 고칠 게 아니야. 이건 너희 문제가 아니라 내 선택이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유인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은 변하지 않았다. 민수가 한숨을 크게 쉬며 주저앉았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모시고 산 게 아니야. 나를 이용한 거지. 아침부터 밤까지 나한테 일만 시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나는 식모가 아니야. 유인자의 말에 지연이 반박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입으로만 그랬지. 행동으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 내가 아파도 집안일 걱정부터 했잖아.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다.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가지마, 서진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유인자는 손주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됐다. 서진아, 할머니는 멀리 안 가. 가끔 보러 올게. 싫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유인자의 가슴을 찔렀다. 민수가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 마음 바꿀 생각 없으세요? 없어.
이미 결정했어.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갑자기 집을 구하라고요? 한 달 있어. 그 안에 구할 수 있을 거야. 유인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냉정해 보이려고 애썼다. 사실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외로움은 이미 충분히 느껴봤어. 가족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훨씬 더 힘들더라. 유인자의 말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유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방에 들어갈게. 더 할 말 있으면 내일 하자. 방으로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지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아내를 달래는 소리도 들렸다. 유인자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유인자는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해냈다. 드디어 말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왜 이렇게 슬픈지. 유인자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만 가야 해. 유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밤 유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문 밖에서 민수와 지연이 대화하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때로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유인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스며들었다. 새벽 5시 유인자는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습관처럼 밥을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을 멈췄다. 이제는 안 해도 돼. 밥솥 뚜껑을 닫고 물만 한 잔 마셨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7시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이 분명했다. 엄마. 민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유인자는 그를 바라봤다. 얘기 좀 해요. 민수가 식탁에 앉았다. 유인자도 마주 앉았다. 엄마, 정말 마음 돌릴 수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민수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이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나를 사랑하기 위한 선택이야. 유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우리를 떠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떠나는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곳에서 사는 거야.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고 서진이랑 지우 할머니야. 유인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매일 볼 수 없잖아요. 매일 볼 필요 없어. 가끔 보는 게 더 소중할 수도 있어. 유인자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근데 민수야, 이건 너희를 위한 것이기도 해. 너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나한테만 의지하면 안 돼. 유인자는 진심으로 말했다. 지연도 방에서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유인자 앞에 서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지연아, 너도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서로 맞지 않았던 거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그럼 저희는 한 달 안에 집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줘. 유인자는 미안함과 단호함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다. 민수와 지연은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저녁마다 집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 집은 어때? 여기는 너무 비싸. 학구는 괜찮은 곳이어야 하는데. 유인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했다. 며칠 후 말순에게서 전화가 왔다. 인자야, 집 계약 완료됐어. 다음 주부터 들어갈 수 있대. 유인자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 고마워, 말순아. 짐은 많이 챙겨올 거야? 아니, 필요한 것만.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 좋아. 내가 마중 나갈게. 유인자는 방에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권의 책, 남편 사진, 손주들 사진. 그것이 전부였다. 오랜 세월 모았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아니, 많지 않은 것만 챙기기로 했다. 과거를 모두 가져갈 수는 없었다. 주말 손주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정말 가는 거예요? 서진이가 물었다. 유인자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응, 할머니 새 집으로 가. 왜요? 우리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지우가 울먹였다. 할머니도 할머니 집이 필요해. 너희도 크면 너희 집 갖고 싶잖아. 할머니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서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물론이지. 할머니 집은 바다 근처야. 바다 보러 오면 되지. 유인자의 말에 아이들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바다요? 와, 좋겠다. 그래, 방학 때 놀러 와. 유인자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잔금일이 다가왔다. 금요일 오전 유인자는 은행에서 최종 절차를 마쳤다. 집이 팔렸다. 통장에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 유인자는 통장을 보며 실감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움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인자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7년을 살았던 곳, 손주들과 산책하던 공원, 장을 보던 마트, 친구를 만났던 카페, 모든 것과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 유인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녁, 마지막 식사 시간이었다. 유인자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유인자가 설거지를 시작하려는데 지연이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연은 유인자의 손에서 설거지 장갑을 가져갔다. 유인자는 물러서서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은 서툴게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유인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밤 유인자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았다. 집안은 고요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유인자는 이 집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손주들이 그린 그림들, 오래된 시계. 모든 것이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다. 유인자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장 앞에 섰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떠난다.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난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다. 유인자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마지막 밤이었다. 눈을 감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유인자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토요일 아침 유인자는 새벽같이 눈을 떴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맞는 아침이었다. 유인자는 천천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오늘의 자신은 어제와 달라 보였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짐은 이미 며칠 전에 대부분 속초로 보냈다. 오늘 챙겨갈 것은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다. 유인자는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비워진 옷장, 정리된 서랍, 깨끗한 바닥. 흔적을 지운 방은 마치 유인자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괜찮았다. 새로운 곳에 새로운 흔적을 만들 것이었다. 거실로 나가자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민수와 지연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복잡한 표정으로 유인자를 바라봤다. 엄마, 아침 드시고 가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차 안에서 먹을게. 유인자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밥을 먹고 싶지 않았다. 현관으로 향하는 유인자를 손주들이 따라왔다. 할머니 서진이가 유인자의 옷자락을 잡았다. 유인자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할머니 전화번호 알지? 보고 싶으면 전화해. 방학 때 꼭 놀러와. 네, 꼭 갈게요. 서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지우도 할머니에게 안겼다. 유인자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참았다. 민수가 다가와 말했다. 엄마, 차로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야, 택시 불렀어. 그래도 민수야,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유인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 지연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잘 지내세요. 지연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 가족 잘 챙기고. 유인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밖에서 택시 경적 소리가 들렸다. 유인자는 캐리어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뒤돌아보니 가족들이 모두 서 있었다. 유인자는 손을 흔들었다. 안녕, 모두 건강해. 그리고 문을 닫았다. 돌아보지 않고 택시로 걸어갔다. 택시에 오르자 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나요? 속초요. 속초 해변가로요. 유인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차가 출발했다. 뒤로 집이 멀어졌다. 유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3시간의 여정 끝에 차는 속초에 도착했다. 바다 냄새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유인자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맡았다. 자유의 냄새 같았다. 택시는 작은 주택 앞에 멈췄다. 말순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인자야. 말순이 달려와 유인자를 껴안았다. 말순아, 드디어 왔어. 유인자도 친구를 꼭 안았다.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말순은 유인자의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다. 거실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다. 유인자는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좋지? 내가 말했잖아. 여기 너무 좋다고. 말순이 옆에서 웃었다. 방을 둘러봤다. 작은 침대, 옷장, 책상,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말순아, 내가 다 준비해줬구나. 당연하지.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말순의 배려에 유인자는 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짐을 풀고 나서 두 사람은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모래를 밟는 느낌이 낯설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유인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셨다. 기분이 어때? 말순이 물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야.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인자야,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 응, 그렇게 할 거야. 유인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첫날 밤 유인자는 새집 침대에 누웠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니 파도 소리가 들렸다. 고요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소리였다. 유인자는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정말로 해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유인자는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했다. 아침 바다는 고요했다. 몇몇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유인자도 천천히 걸으며 심호흡을 했다. 허리 통증이 예전보다 덜했다.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따라 편해지는 것 같았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토스트 2장과 커피 1잔. 간단했지만 충분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며 아침을 먹었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다. 누구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 평온함이 너무 소중했다. 오후에는 말순과 함께 동네를 구경했다. 작은 시장, 카페, 도서관. 모든 것이 새로웠다. 여기 사람들 다들 친절해. 금방 적응할 거야. 말순이 말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새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환대에 유인자는 기분이 좋아졌다. 저녁에는 말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맛있다. 유인자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맛있지? 말순이 웃었다. 응, 누가 해줘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며칠이 지나자 유인자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침 산책, 간단한 아침 식사, 책 읽기, 점심 후 낮잠, 오후 산책, 저녁 준비. 모든 것이 자신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일주일 후 유인자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수채화 수업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첫 수업에 들어가니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많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인자예요. 유인자는 밝게 인사했다. 새로 오셨네요. 반가워요. 사람들이 환영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명상 같았다.
붓에 물감을 묻혀 종이 위에 색을 칠하는 동안 모든 생각이 멈췄다. 오직 그림에만 집중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다. 유인자 씨, 감각이 좋으시네요. 계속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칭찬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인자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걸었다. 서툰 바다 풍경이었지만 유인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집에 도착해 그림을 벽에 걸었다. 자신의 작품이 걸린 집,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진 공간. 유인자는 뿌듯함을 느꼈다.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아주 잘 지내. 유인자의 목소리는 밝았다. 그림 수업도 다니신다면서요? 말순 이모가 얘기해 주셨어요. 응, 재밌어. 오랜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좋더라. 엄마 목소리가 예전이랑 다르네요.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유인자는 웃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여기 와서 많이 편해졌어. 엄마, 다음 달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가도 될까요? 그래 와. 바다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고맙습니다, 엄마. 통화를 끝내고 유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유인자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다. 나는 이제 유인자로 산다. 유인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유인자. 그 이름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석 달이 흘렀다. 속초의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유인자의 일상은 완전히 자리 잡았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수채화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작은 텃밭도 만들어 토마토와 상추를 심었다. 매일 아침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문화센터에서 사귄 친구들도 생겼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었는데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유인자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좋아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였다. 어느 날 오후 말순과 카페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그래 와. 집 정리 좀 해놔야겠네. 엄마,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면 다음에 아니야, 괜찮아. 보고 싶기도 하고. 주말이 다가왔다. 유인자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식재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긴장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냥 손님을 맞이하는 기분이었다. 아니, 사랑하는 가족을 맞이하는 설렘이었다. 토요일 오전 민순의 가족이 도착했다. 할머니, 서진이와 지우가 현관에서 뛰어들어왔다. 유인자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다. 많이 컸네. 잘 지냈어? 네. 할머니 집 진짜 예쁘다. 아이들은 신나서 집안을 둘러봤다. 민수와 지연도 들어왔다. 어머니, 집이 정말 좋네요. 지연이 둘러보며 말했다. 응, 나도 마음에 들어. 유인자는 미소 지었다. 바다가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 줄 몰랐어요. 민수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다. 매일 저 바다 보면서 살아. 참 좋더라. 점심은 간단하게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텃밭에서 딴 상추. 할머니가 직접 키우신 거예요? 서진이가 신기하게 물었다. 그래, 할머니가 심었어. 우와, 신기하다. 아이들은 싱싱한 상추를 맛있게 먹었다. 식사 후 모두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았다. 민수와 지연은 유인자와 함께 천천히 걸었다. 엄마,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다. 응, 아주 잘 지내.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유인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와서 나를 찾은 것 같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말이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어. 그래야 지금의 소중함을 알 수 있으니까.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가 용기 내주셔서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우리도 이제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요.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유인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잘하고 있어. 너희도 잘 살고 있더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새로 구한 집이 좀 넓거든요. 엄마 방도 따로 만들 수 있고 유인자는 고개를 저었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민수야, 고마운데 안 될 것 같아. 왜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나 혼자 아니야.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나한테는 필요해. 유인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수야, 효도는 가까이 붙어 사는 게 아니야. 유인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진짜 효도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야. 나는 내 삶을 살고 너희는 너희 삶을 살면서 가끔 이렇게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게 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괜찮아요. 지연도 말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할 일은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너희 집 보니까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뿌듯해요. 해질 무렵 민수네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다. 아이들은 떠나기 싫어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방학 때 또 와. 그때는 더 오래 놀다가. 유인자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다. 민수와 지연도 어머니를 안았다.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건강하게 잘 살아. 차가 떠나는 것을 배웅하며 유인자는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유인자는 집으로 들어와 창가에 앉았다. 저녁 바다가 아름다웠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다는 잔잔했다. 유인자는 수채화 노트를 꺼내 이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붓을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림이 완성되자 유인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밤 유인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다. 손주들과 놀았던 일, 민수와 나눴던 대화,
바닷가 산책.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나는 이제 유인자로 살아간다. 일기를 덮고 유인자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자신은 웃고 있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생기가 넘쳤다. 수고했어, 유인자. 유인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앞으로도 잘해보자. 침대에 누워 창문을 열어두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유인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유인자는 생각했다.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유인자로 살아간다.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내 속도로. 그것이 진짜 나의 인생이다. 그 생각과 함께 유인자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밀려갔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별이 하늘에서 반짝였다. 유인자의 새로운 삶도 그렇게 조용하지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